자, 이번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거야. 자, 국어에서 연역법, 귀납법 배웠지? 그것처럼 자, 귀납적 정의라는 파트인데 자, 개념은 간단해. 예를 들어서 내가 등차라는 수열을 가지고 싶어. 자, 그럼 내가 등차가 무엇인지 알잖아. 일정한 숫자를 더해가는 거니까. 따라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첫 번째 항 플러스 n-1d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라고 쓰면은 기본적으로 수열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자, 어떤 수열이 첫 번째가 5야. 그런데 n번째 n 플러스 1번 짝을 구하기 위해서 확인해봤더니 n번째에다가 3만 더하면 돼. 그러면은 봐봐. 1항에다가 3을 더하면 2항, n자리에 2를 넣으면 2항에다가 3을 더하면 3항, 3항에다가 3을 더하면 4항, 이런 식으로 자, n번장에다가 3을 더한 게 무조건 그 다음 항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결국 항과 항 사이의 차이, 즉 한 항이 증가하기 위해서 일정한 숫자를 더한다는 뜻인 거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아하, 이 A에는 공차가 3인 등차겠네 라고 알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연속하는 일반항 AN과 AN 플러스 1 이렇게 연속하는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표시하는 것, 이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따라서 이미 앞에서 등차, 등비, 시그마 다 배웠잖아. 그런 수열들을 자, 이렇게 연속하는 일반항의 관계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았지? 여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파악하고 넘어간다. 자, 그럼 필수 유형 11번부터 확인해 볼게. 자, 수열의 기본은 대입을 통한 규칙성 찾기야. 따라서 봐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의 5항을 구해봐 라고 했어. 다섯 번째 항을 구하래. 자, 그럼 1항이 5지? n 플러스 1항은 n번째 항 더하기 2n이래.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한다니까. 1항이 5, n자리에 1을 넣어봐. 그럼 a의 2는 a1 더하기 2가 되는데 a1이 5니까 5 더하기 2면 7, n자리에 2를 넣으면 a3은 a2 더하기 n의 1이니까 4가 되겠지? 근데 a2가 좀 전에 7 이랬거든. 7 더하기 4, 11. n자리에 3을 넣어주면 a4는 a의 3 더하기 그 다음 3 넣으니까 6이 되겠지. 근데 3항이 11이니까 여기가 17이라고 나오겠지? 다음 4를 넣으면 a의 5는 a4 더하기 n자리에 4를 넣으니까는 8. 근데 4항이 17이거든. 그럼 17 더하기 8은 25가 되겠지? 따라서 이 문제에서 자, 이런 AN과 AN 플러스 1이라는 연속하는 일반항이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n자리에 1, 2, 3 대입해서 5항이 25야 라고 구하는 거야. 자, 예전에는 이거를 뭐 개차수열이라고 해서 막 배웠다고. 근데 이 개념이 지금은 사라졌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숫자만 대입해서 규칙성만 찾아도 된다. 알겠지?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나는 일반항까지 구해보고 싶어. 자, 그러면은 그 원리까지 선생님이 같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좀 힘들어도 기억을 해두자. 자, 이거를 한 칸 넘겨봐. 그럼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2n이라고 써지겠지?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앞에 항에서 뒤에 항을 빼는 거지. 그게 상수면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하니까 등차가 되는 건데 얘는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식이야. 그럼 n에 1을 넣으면 a의 2-1은 2가 되는 거고 n에 2를 넣으면 3-2는 4가 되는 거고 3을 넣으면 4-3은 6이 되겠지? 그래서 자, 나는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찾고 싶은 거거든. 따라서 자, 얘가 AN이 되게끔 둘 중에 큰 놈이 n자리에 n-1을 넣어줘. 그럼 여기는 A의 n이 되면서 당연히 여기는 A의 n-1 되겠지? 여기는 2의 또 n-1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2n 빼기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싹싹 더해. 자, 더했더니 보세요.
뿔마, 뿔마 지워지지? 그럼 뿔마라고 지워지겠지. 그래서 왼쪽에서는 an이 하나 남고 마이너스 a1이 남을 거야. 자, 오른쪽은 2 더하기 4 더하기 6 해서 쭉 나오겠는데 얘를 쭉 더하면 초항이 2,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의 1항부터 n-1항까지 합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자, 따라서 이걸 정리하는 게 힘들겠지만, 자, 여기서 얘를 초항이 2,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의 1항부터 n-1항까지 합인 거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등차수열 합공식 알잖아. 2분의 n, 그게 항의 개수인데 n 빼기 1개라고.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인데 여기가 n 빼기 1을 더할 거니까 n-2, 그 다음에 공차 2라고 써지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2 약분하면 여기 2가 남고 하나가 사라지겠다. 그럼 n 빼기 2 더하기니까 n이 남겠지? 따라서 n-1에 n만 남겠네. 여기에 마이너스 a1인데 a1이 5야. 넘기면 플러스 5가 되겠지? 따라서 an은 이렇게라고 일반항을 세울 수 있어. 자, a5를 그러니까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은 4 곱하기 5니까 4, 5, 25. 따라서 25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다. 자, 요거 이런 꼴 n 플러스 1항에서 n항을 뺀 게 식이 나오는 꼴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두면 좋고, 기억할 수 없으면 이렇게 그냥 n자리에다 1, 2, 3, 4를 순서대로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도 보자. 이것도 볼까? 당연히 5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대입한다고. n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면은 a5가 5분의 1이야 라고 금방 구하겠지. 그런데 얘도 자, n번장에다가 어떤 식을 곱하니까 그 다음 항이 나온 거지. n번장에 상수를 곱했으면 얘는 등비란 뜻인 거야. 근데 식을 곱한 형태인 거야. 자, 이런 꼴이 나오면 자, 요 an으로 양변을 나눠줘.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가 an 분의 a의 n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겠지. 나누면 그럼 오른쪽은 n 플러스 1분의 a인데 그걸 계산의 편의상 밑에 써볼게.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써진다. 자, 일반항 구하는 것 연습하는 거야. 이 상태로 이제 n자리에 대입해. 자, 위아래 등식인 거야. n자리에 1을 넣으면 a1분의 a2가 되고 1을 넣으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다음 n자리에 2를 넣으면 a2분의 a3은 2를 넣으면 3분의 2가 되겠지. 3을 넣으면 3분의 4는 3을 넣으면 4분의 3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n자리에 n 빼기 1을 대입해줘봐. 그럼 분모는 n-1분의 분자는 an이 되겠지? 여기는 n 빼기 1을 넣으니까 n분의 n-1이 되겠지. 자, 이 상태로 어차피 위아래 등식이지? 따라서 위에 것끼리 짝을이 곱하고 아래 것끼리 사글이 곱한다면, 자, 요거의 곱이 얼마인가 나오고 여기에 곱도 쭉 나오겠지? 그 결과 또한 같아지게 될 거야. 자, 왠지 알겠지? 등식이니까. 자, 이게 같아진다라는 걸 알아. 따라서 곱해보면 A 약분, A3 약분 이렇게 곱하는 거거든. 약분돼서 A1분의 AN이 남게 될 것이고 밑에는 2가 약분, 3이 약분, 4가 약분 또 저있지? n분의 1만 남겠지. 따라서 결국 A1분의 AN은 n분의 1이 돼서 A1이 1이니까 쓰나마나지? 그래서 AN은 n분의 1, 그럼 5항은 5분의 1이야 라고 찾을 수도 있겠지. 자, 이거는 좀 자주 나오는 점화식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면 좋다. 자, 어쨌든 점화식은 연속하는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이고 기본 원칙은 n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직접 대입해서 그
그 항의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얘만 조금 어려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필수형 12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간단해. 1항이 2야. 그런데 n 플러스 1항이라는 게 n번장에다 3을 더하면 된대. 자, 그럼 무슨 뜻이야? 아, 일정한 숫자가 더해지는 수열이 an이구나. 그럼 이 말 자체가 얘는 공차가 3인 등차야, 그 뜻인 거야. 조마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n자리에다가 1 넣으면 a2가 5, 2 넣으면 8, 3 넣으면 이렇게 해서 an을 쭉 구해봐도 금방 알겠지? 자, 따라서 얘를 가지고 15번째 항을 구해. 그럼 등차 수열인 거니까 15번째 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야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그 옆에는 n번장에다가 2를 곱한 게 n 플러스 1이야? 아하, 공비가 2인 등비구나, 그 뜻이겠지. 따라서 15항을 구하고 싶으면 첫 번째 항 곱하기 r에 n-1 14승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등차나 등비를 이런 식으로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지? 자, 물론 여기서 봐봐. 그럼 등차 등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자, 밑에 봐봐요. 우리가 등차 중항, 등비 중항이란 개념을 알거든. 자, 그럼 등차를 이렇게 n번장에다가 d를 더한 게 n 플러스 1항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2, 세 개가 연속하는 일반항이지? 따라서 등차 중항 개념을 써서 가운데를 2배한 게 양옆의 합과 같아요 라고 하면 a에는 등차란 뜻인 거지. 물론 공차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가운데를 제곱한 게 옆에 곱과 같아요 라고 하면 a에는 등비를 표시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기억해 놓고, 그럼 그 다음 유형을 보도록 하자. 자, 점화식이라는 거 특별한 개념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연속하는 일반항 사이에 관계식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써서 직접 규칙성을 파악한다. 그럼 이런 것도 봐봐. 자, 1항이 1이고 2항이 4인데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 이게 뭔데? 아, 나도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한다? 대입해. 자, 1항이 4고 1항이 1이고 2항이 4를 안다는 전제하에 n자리에 1을 넣으면 3항이 3이 나와. 2를 넣으면 4항이 마이너스 1이 나와. 3을 집어넣으면 5항이 마이너스 4가 나와. 그 다음 마이너스 3이 나와. 자, 그랬더니 다시 1이 나와. 4가 나와. 3이 나와. 1, 4, 3, 마 1, 마 4, 마 3. 아하, 얘는 6칸, 1항부터 6항, 7항부터 12항, 즉 6개씩 반복되는 수열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100번장을 구하고 싶으면 6개가 반복돼? 그럼 100을 6으로 나눠줘. 그럼 6일은 6, 40이니까 66에 36, 4가 남겠지?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1이네. 그럼 결국 100번장은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반복돼서 다시 나올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직접 대입해 보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알았지?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필수 유형 14번. 자, 뭐 지가 어떤 형태든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렇게 생겼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an이 뭔지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한다고? 대입해.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뭐 a1이 1이란 거 알겠지? 자,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식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게 점화식의 핵심이야. 또 이대로 풀고 또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맞는다. 자, n자리에 1을 넣으면 a1이 1인 간다고 했지? n자리에 2를 넣어봐. 그러면 s의 2는 3배에 a2-2야. 근데 s2라는 게 a1 더하기 a2거든. 그럼 3a2-2니까 넘기면 2배의 a2는
마이너스 2 넘기니까 A1 더하기 2라고 쓸 수도 있고, A1이 1이기 때문에 여기 3. 그럼 A2는 2분의 3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지. 어차피 SN이 A1부터 AN까지 합인 거니까. 다음. 자, 원리 계속 같습니다. 점화식이 귀찮은 거지 어려운 게 아니야. n자리에 3을 넣어봐. 그럼 S의 3은 3배의 A3-2이고, 자, S3이라는 게 A1부터 A3까지 합이겠지? A1이 이거고 A2가 이거고, 그럼 A3 뭔지 모르니까는 그대로 쓰면 3배의 A3-2가 나온다. 그러면은 넘기면 2배의 A3 되는 거고, 넘기면 여기가 3이 되겠지? 3이면 2분의 6이니까는 2분의 9가 돼서 2로 나눠주면 4분의 9가 되겠지? 따라서 A의 3은 4분의 9가 돼. 마찬가지 n자리에 4를 넣으면은 다시 8분의 27이 돼. 저 A1이 1이었어. 그럼 이제 이렇게 4개를 그려놓고 보면 바보가 아니고서야, 아하, 2분의 3씩 곱해진 등비구나. 그럼 그냥 등비를 등비처럼 표현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 왜? 니들 골탕 먹이려고. 따라서 그냥 대입해서 그냥 직접 숫자를 찾아. 그럼 그냥 얘는 초항이 1, 공비가 2분의 3인 등비니까 2분의 3에 n-1승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지. 알겠지? 그러므로 10항을 구하려면 2분의 3의 9승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야. 자, 알겠지? 이렇게 직접 대입해서 파악한다. 어려운 거 아니야. 밑에 달묶고 문제도 같은 원리로 이렇게 살살 풀어본다. 알겠지?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필수 유형 15번 보자. 자, 얘는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우선 쳐놓고, 자, 꼭 쳐놔. 자, 우리가 수열 중에 이런 수열이 있어. A의 n 플러스 1은, 자,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분수 좀 쓰지 말까 귀찮으니까, 자, 2의 an 플러스 3 이렇게. 자, 만약에 3이 없었다면 an에 2를 곱하니까 등 b인 거지. 근데 2가 없다면 an에다가 3을 더해서 n 플러스 1인 거니까 등차가 되겠지. 근데 an 앞에도 숫자가, 뒤에도 숫자가, 따라서 등비와 등차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수열이야. 자, 이렇게 연속하는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등비와 등차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수열 형태가 된다. 따라서 얘는 일반형 자체가 a의 n 플러스 1은 p 곱하기 an, 물론 p가 상수야, 더하기 q라는 꼴로 써진다. 옛날에는 이게 뭐 3번 점화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었는데, 지금은 그 공식은 다루지 않는다. 단지 이렇게 연속하는 일반항사의 관계가 등비와 등차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만 알면 되는 거야. 자, 문제 볼게. 어떤 그릇에 물 9리터가 들어있어. 자, 그런데 그 물에 3분의 1만큼 비율이지, 버리고 1리터라는 일정한 양, 자, 비율과 일정한 양이 동시에 나왔지? 넣는데, 자, 물이 있으면 3분의 1을 버리고 1리터를 넣어. 다시 3분의 1을 버리고 1리터를 넣어. 이와 같은 식을 반복했을 때, 자, n번째 시행 후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 AN이래. 그럼 A1은 뭐야? 한 번 시행 후 남아있는 물의 양이겠지? 따라서 원래 9리터야. 이거는 작업 전이지? 9리터 중에서 3분의 1을 버린다는 얘기는 얼마가 남아? 3분의 2가 남겠지. 즉 원래 있던 물을 3분의 2만큼만 남기고 1리터를 추가로 집어넣는 거니까 한 번 시행 후 남아있는 물의 양은 곱하면 6 더하기 1, 7이 되겠지. 자, 9가 아니야. 왜? n번 시행 후 남아있는 물의 양이 AN인 거니까. 자, 그래서 A1이 7이라고 나온다. 자, 그렇다면 연속하는 AN과 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자, n번 AN이란 거는 n번 시행 후 남아있는 물의 양이겠지? 거기에 3분의 1을 버려. 즉 3분의 2만큼 남기고 거기에 1리터를 추가하면
그게 바로 그 다음 번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연속하는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내가 직접 구할 수 있다. 자, 이해됐지?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항을 구하는 건 필요 없지만 이렇게 관계식을 찾는 것까지는 중요해. 알았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하자. 뭐 거의 나올 리는 없는데, 자, 일명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야.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가 2야. 그럼 앞에 두 개를 더한 게 그 다음이야. 다시 앞에 두 개를 더한 게 그 다음이야. 다시 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이야. 다시 더하면 13. 더하면 21. 자, 이런 식으로 앞에 두 개를 더한 게 그 다음 항이 되는 수열을 일명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 자,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니까 이게 수학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수열인데 우리한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자, 그냥 문제에서만 파악을 해볼게. 자, 지원이라는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 거야. 근데 징검다리를 이루는 돌을 한 번에 한 개 또는 두 개씩 건넌대. 자, 무슨 말이야? 돌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자, 내가 얘를 이렇게 한 칸 건너거나 또는 한 칸, 두 칸 건너거나, 근데 이걸 내가 한 번에 세 칸을 건널 수 있다 없다? 없어. 이렇게 한 칸 또는 두 칸씩만 건넌다는 게 한 개 또는 두 개씩 건넌다는 의미인 거야. 자, 이때 n개의 돌로 이루어진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하겠대. 그럼 a판은 얼마냐라고 했지? 단. 마지막 돌은 반드시 딛고 넘어가래. 자, 그럼 우린 뭔 말인지 모르는 거니까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볼게. 자, a1 구해보자. 그럼 a1이 무슨 말이야? 한 개의 돌로 이루어진 징검다리를 건너는 방법이야. 그런데 마지막 돌은 무조건 짚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뛰는 건 안 되지?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한 가지 나오겠지. 별거 없지? 자, 그럼 A2는 두 개의 돌로 이루어진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거야. 따라서 자, 이거 지우고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졌다. 얘는 무조건 밟아야 된다고. 그럼 자, 내가 여기를 이렇게 가고 밟고 가거나 또는 여기를 이렇게 밟고 갈 수도 있겠지. 왜? 한 번에 두 칸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얘는 무조건 밟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는 두 가지야. 됐지? 그럼 자, 세 번째는 세 개의 돌로 이루어진 징검다리를 건너야 돼. 자, 따라서 여기다 그려놓게. 자, 얘는 무조건 밟는다는 거야. 그럼 내가 첫 번째 만약에 이 돌을 밟았어. 그러면은 몇 개 남았지? 두 개 있지. 나 지금 A3 구하는 거야. 원리 잘 봐. 난 무조건 한 칸 또는 두 칸 하니까 처음에 얘를 밟거나 아니면 무조건 얘를 밟아야 돼. 자, 그런데 내가 처음에 얘를 밟았다면 몇 칸 남았지? 두 칸 남았어. 그럼 두 칸으로 이루어진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방법은 A2라고 볼 수 있지. 얘를 밟았다면 남은 게 한 칸이야. 그럼 한 칸으로 이루어진 징검다리를 건너는 방법은 한 가지지. 따라서 A2 더하기 A1 결과적으로 3이라는 거 알지? 물론 개수를 내가 이렇게 한 가지 또는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에서 세 가지라고 찾을 수도 있겠지만 요 발상을 잘 보라고. 자, 그럼 A4는 4개의 돌로 이루어진 징검다리를 건너야 얘는 무조건 딛는다. 그럼 나는 처음에 첫 번째 돌을 밟고 건너가거나 두 번째 돌을 밟고 시작하겠지. 첫 번째 돌을 밟았다면 몇 개 남았어? 3개. 그럼 이 3개를 건너가는 방법은 A3과 같은 의미야. 처음에 얘를 밟았다면 2개 남은 거니까 얘를 딛고 건너는 방법은 A2야. 따라서 2개를 더한 게 A4가 되겠지? 그러므로 A4는 2 더하기 3, 5가 되겠지. 따라서 결국 앞에 거 2개 더한 게 그 다음, 2개 더한 게 그 다음인 거 알겠지? 그러면 A의 5는 3 더하기 5, 8. A의 6은 8 더하기 5, 13. A의 7은 더하면 21. A의 8은 34
4가 돼서 정답은 34야 라고 쓴다. 자,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게 피보나치 수열의 발상이야. 자,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운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둔다. 알았지?